혼합물을 다루는 거를 이제 봤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요 단원이 나와요. 제가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공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공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룰 거냐, 요 말이 있죠. 에어 컨디셔닝. 예.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산업 영역일 수도 있고, 독과목 이름일 수도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이게 H는 히팅이고요. V는 벤틸레이팅 혹은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은 이제 그거죠. 벤틀한다는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 적어놔 볼게요. AC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에어 컨디셔닝. 집에서 다 에어컨 쓰죠. 에어컨 쓰는데 주로 이제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에어컨은 공기를 냉각시키고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습, 습기, 물을 제거하는 기능이죠. 그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물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넓혀보면 냉방이라고 그러죠. 냉방 말고 또 가열도 필요하죠. 히팅. 그리고 겨울에는 가열을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건조하면 가습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냉방이나 난방, 그거는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의 이슈고, 가습, 제습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수증기, 물을 넣어주냐 빼주냐의 이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기의 성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게 사실은 이제 에어 컨디셔닝이죠. 근데 에어 컨디셔닝은 통상적으로 어쨌든 집에서 쓰는 이제 에어컨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슈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보통 집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창문을 완전히 꽉 닫아놓고 밀폐하고 공기 하나도 안 통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 50명 앉혀놓고 이제 계속 에어컨만 히터만 돌리는데 어떻게 돼요? 뭔가 냄새도 나빠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먼지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집 이런 데 말고 예를 들어 대형 빌딩이다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 이제 큰 유닛을 놓고 제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이제 사무실 이런 데 가면 이제 천장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바람이 푹 나오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놔두면 계속 공기가 더러워지니까 밖에서 새 공기를 집어넣어줘요. 근데 집어넣어주는데 대로변에서 공기를 빨아당겨서 이제 집어넣어주는데 그냥 넣으면 또 배기가스, 미세먼지 다 들어오겠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필터 같은 거 중간에 놓고 걸러진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환기에 관련된 요소들, 공기를 새로 집어넣어주고 기존 공기 밖으로 빼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벤틸레이션.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이제 다 개입을 하는 거죠. 온도를 높여 맞추고 습도를 조절하고 그 안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오염물질 농도, 심지어 냄새 이런 것까지 다 조절을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HVAC의 영역이고, 요걸 읽을 때는 그냥 H100 하고 읽습니다. 통상적으로 H100, HVAC. 우리말로는 우리말 한자입니다. 냉동이라는 이제 분야로 이제 불러요. 사실 에어컨도 냉동 사이클이잖아요. 우리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이죠. 그걸로 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조 냉동, 공기 조화. 예. 조화라는 말은 이제 공기의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산업군이고 하나의 커다란 분야예요. 마치 이제 기계도 아니고 자동차 분야 하듯이. 예?
지금 연역학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있지만 공동행동 분야는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 언어가 있고 약속이 있겠죠. 그래서 좀 큰 분야라는 거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연역학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 가장 가까운 이제 분야예요. 그래서 연역학을 잘해야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뭐 몇 번 말했지만 원래는 HVAC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또 잘 배울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목이 없고 딱 요 연역학 2에 챕터 15 이거 하나야. 네, 그래서 기본 컨셉 중심으로 이제 배우는 거죠. 사실 별로 많이 못 배우지만 그래도 뭐 잘 알아놓으면 뭐 나중에 남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고, 혹시나 나중에 뭐 이 분야를 가신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모든 거 다 출발하기 때문에 예, 잘 배우면 좋습니다. 15단원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근데 왜 14단원을 배우고 15로 오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디셔닝 해야 되는, 컨트롤 해야 되는 대상이 여기 이제 공기잖아요. 여기 교실에 있는 공기를 막 건드리고 싶은 거야. 그럼 이 교실의 공기를 뭐라고 볼 거냐? 교실에 있는 게 이제 에어죠. 에어, 공기인데 이거를 자 우리가 소위 그냥 공기라고 하면 이제 질소하고 산소, 기타 등등이 섞여 있는 물질이었죠. 뭐 사실은 혼합물이죠. 근데 앞에 사이클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 편의상 어떻게 했어요? 비록 혼합물이지만 하나의 순물질처럼 본다 그랬죠. 공기라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습도를 높이고 낮추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수증기가 있다는 얘기야. 수증기 있죠? 네, 있어요. 그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뭐 가습 제습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조냉동에서는 이 공기를 드라이에어, 건공기라고 부르는 건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질소, 수소, 질소, 산소 뭐 등등으로 되어 있는 그 순물질 공기 플러스 수증기 두 개의 혼합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수증기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원래 그냥 순물질 공기 두 개의 혼합물로 지금 우리 공간에 있는 공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를 구분해야 돼요. 물기 하나도 없는 공기, 순물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드라이에어라고 부르고, 드라이에어. 플러스 수증기.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는 거를 우리가 실제 있는 공기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공기라고 하든지 헷갈리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아예 이름을 습공기라고 불러주면 이제 더 확실해요. 습공기. 수분이 들어있습니다. 습공기라고 부르면 돼요. 자, 습공기고 이제 영어로는 moisturized air라고 되겠죠. 습공기. 모이스처. 습기가 있는 moisturized air. 자, 그래서 혼합물이고 혼합물로 돼 있어요. 습공기. 그러면 이 혼합물인 습공기의 성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믹스처의 성질을 구하는 방식을 따라가겠죠. 그지? 가장 쉽게는 자, 압력. 요 습공기의 압력은 우리가 여기 지금 기압계를 갖고 와서 압력을 재면 그 기압은 지금 뭐하고 뭐의 압력의 합이냐. 자, 건공기가 가진 압력하고 이 베이퍼가 가진 압력의 그냥 합이죠. 이게 우리가 기압계로 재는 요 습공기의 압력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분 압력의 법칙, 부분 달턴의 법칙이었죠. 14단원에서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달턴의 법칙 배웠다? 안 배웠다? 부분 압력의 법칙. 각각의 압력을 더해서 전체 압력이 되는 거죠.
개념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생각 한번 해보고 출석을 볼게. 우리가 뭐 일기예보를 보든 아니면 뭐 이런 공개 내용을 보든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습도가 어떻고 습도 많이 들어봤죠. 자, 습도에 아마 절대 습도, 상대 습도가 있다는 것도 아마 들어는 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절대 습도 혹은 습도비라는 게 있어요. 절대 습도는 이제 뭐 absolute humidity라고 하면 되겠고, 습도비는 이제 humidity의 휴미디티 레이쇼라고 부르고, 뭐 스페시픽 휴미디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명칭이 있는데 바로 정의가 들어가죠. 쉽게 말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습도가 높은 거예요. 적게 들어있으면 낮은 거고. 그거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자, 절대 습도는 소문자 W로 쓰고, 정의가 어떻게 하냐? 자, 그냥 이 교실을 생각합시다. 이 교실 안에 수증기가 몇 킬로그램 있냐? 나누기. 자, V라고 쓴 거는 수증기의 베이퍼의 V예요. 수증기를 나타내는 건 V라고 쓰고, 자, A라고 쓴 거는 건공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MA 하면 건공기 질량, 이렇게 첨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건공기 질량분의 수증기 질량이죠. 교실에 수증기가 많아요? 건공기가 많아요? 건공기가 훨씬 많습니다. 수증기는 조금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1kg의 공기가 대충 한 1기 빵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수증기는 뭐 한 10g, 20g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여기 정의예요. 자, 그럼 단위는 뭐냐? 자, 뭐 둘 다 킬로그램 단위 킬로그램이니까 뭐 단위 없어요라고 뭐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심히 곤란하지. 왜냐하면 뭐 수증기의 질량과 건공기의 질량은 뭐 물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킬로그램은 킬로그램인데 얘는 물이라서 이렇게 워터에 W를 써주고, 여기는 건공기죠. 아까 A가 건공기라고 했으니 이거는 A 해가지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단위를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세요. 예. 자, 절대 습도, 습도. 자, 이거를 뭐 이대로 놔둘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실에 질량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가장 무지막지하게 널리 할 수 있는 가정 중에 하나가 이상기체 가정이죠. 베이퍼도 이상기체, 건공기도 이상기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은 RT분의 PV, M은 RT분의 PV. 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지? 자, 분모분자 따로 분모를 먼저 해볼게. 건공기에 대해서 RT분의 PV야. 자, 그래서 R은 당연히 건공기의 R이어야 되고, 자, 일단 T라고 그냥 써놓을게요. 이렇게 쓸까? 에어의 건공기의 일단 먼저 쓰고 바꿀 거야. 자, P 건공기의 P, 볼륨도 건공기의 A.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분모를 먼저 썼어요.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교실이 지금 온도가 뭐 25도씨 뭐 이렇게 돼 있어. 교실에 부피도 있죠. 요걸 이제 믹스처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뭐라 그랬지? 지난번 뭐 달튼의 법칙을 얘기할 때, 자, 믹스처의 온도가 T면 거기 믹스처를 구성하는 건공기의 온도 또한 T겠지? 같겠죠? 여기 25도씨인데 수증기는 26도고 뭐 공기는 24도고 합쳐서 25도 이런 거 알죠? 25예요. 자, 그래서 PA는 사실 그냥 지금의 현재 온도 T하고 같아요. 믹스처의 온도하고 같아요. 그냥 T라고 쓸게요. 최적은 건공기가 차지하는 최적은 자, 이 교실의 부피라고 해도 되죠. 자, 건공기 기체 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이 교실 전체죠. 동일한 최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V 또한 VA라고 돼 있지만 그냥 교실 전체 최적을 공유하고 있어요. 같이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TV라고 그냥 쓸게요. 베이퍼 마찬가지죠. R 베이퍼. 자, 베이퍼도 온도가 동일한 T 믹스처의 온도. P 압력은 베이퍼의 부분 압력. 최적은 또 교실 전체 최적.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그대로 저기 슬라이드에 쓰여져 있는 식입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T분의 V를 다 지울 수 있고 위아래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PA분의 PV가 들어있고 RV분의 RA가 들어있죠. 똑같은 식이 나오고 똑같이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RA, RB가 있네.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RA는 건공기의 기체상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기의 기체상수인데 어떻게 보면 되지? RU를 어떻게 한대요? RU를 건공기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RA가 되죠. 근데 정의의 개념이었어요. 예. 베이퍼는 물이죠. 자, 물의 기체, 증기의 기체 상수도 RU는 뭐지? 일반 기체 상수. 그죠? 일반 기체 상수. 자, 베이퍼도 마찬가지로 NV를 나누는 게. 저거를 이제 대입을 여기다가 하겠죠. 그러면 얘가 MA분의 MV PA분의 PV MA분의 MV 이렇게 바뀌고 자 M은 분자량이죠. 물질량 NA는 건공기 분자량, MV는 물 수증기 분자량. 값이 저기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28.8 kg/kmol, 18.02 kg/kmol. NA분의 MV. 그래서 이게 0.62 비율이 나오고 PV 나누기 PA가 된다. 5번 W가 0.62 PV 나누기 PA가 된다. 뭐 되게 간단한 유도지만 뭘로 나타나 있어요? 자, 압력, 부분 압력으로 표시가 됐죠. 네. 단위는 근데 요거야. 킬로그램 나타나는 킬로그램에 쓰면 돼. 부분압으로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쓰면 옆에 한 줄 더 쓴 식이 있는데 자, PA, 분모에 있는 PA는 P-PV죠. 네. 그죠? 요 전체 기압, 대기압, 공기 압력에서 PV를 빼주면 PA가 돼요. 건공기만의 압력.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색깔을 넣어놨죠. W는 0.62, PV, P-P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요것이 절대 습도다. 실제 뭐 무게를 달아서 W를 할 수도 있겠지 뭐. 무게 달아서
MA 구하고 MJ 하나.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습도. 습도. 자, 절대 습도가 있으니 아마 상대 습도도 있을 거야. 상대 습도. 영어로 relative humidity. 그게 밑에 있는 거죠. P. 상대 습도. 자, 뭐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오늘의 습도는 몇 프로, 40%, 60%. 그게 절대 습도죠. 최대는 그럼 몇 프로일까? 습도의 최대는 100%겠지. 습도 120% 못 들어가. 100%가 최대예요. 그래서 이제 60%, 40% 이렇게 하는 거고,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0.6, 0.4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퍼센트는 사실 안 좋아하는 거지. 자, 그럼 뭔가 최대가 있고 그 기준 대비 몇 프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기준을 뭘로 보느냐? 정의를 보면 되죠. 자, 얘는 자, 분자는 똑같아요. 요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 질량인데 이거를 자 아까 최대가 100%라 그랬잖아. 이 수증기를 계속 여기 막 가습기로 막 밀어 넣는다고 해서 여기에 뭐 물이 막 한 50kg 들어갈 수 있나?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참 그게 언제가 그게 한계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수증기가 그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포화 증기압이 되는 데까지가 최대예요. 자, 물이 하나도 없어. 증기가 하나도 없어. 가습기로 막 습기를 집어넣어. 그러면 증기의 양이 늘어나면 증기의 압력도 같이 늘어나죠. 같이 늘어나죠.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자, 포화 증기압이 돼. 포화 증기압. 몇 도씨일 때 물의 포화 증기압은 얼마? 이거 다 우리 테이블에 있죠. 테이블 A-뭐 있죠. 예. 포화 증기압이 돼. 자, 포화 증기압이 됐다는 얘기는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지. 물이. 자, 공기를 생각하지 마. 여기 물만 있는 거야. 증기가. 자, 포화 증기압이 됐어. 그 상태에서 계속 가습기로 계속 물을 집어 더 막 물려. 그럼 물이 저 증기로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야. 증기가 더 들어가면 증기압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포화 증기압은 주어진 온도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안 돼. 자, 그러면 어디로 가지? 더 밀어넣은 거는? 증기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자, 포화 상태에서는 항상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물이 더 넣어봤자 증기로 모이고 이게 한계니까 어디선가 다른 데서는 응축이 돼서 물로 떨어져 액체로 떨어져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자, M G라고 썼죠. G가 이제 무슨 의미냐? 포화 상태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실제 들어있는 베이퍼 양이고 얘는 그러니까 주어지는 강도 T죠. 최대로 주어진 온도 T에서 뭐라고 불러야 되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 그때가 언제냐? 포화 상태일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G가 포화 상태를 뜻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 이런 거를 그래프를 생각 안 한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 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온도가 몇 도일 때 포화 증기압이 얼마? 물에 대해서 본 적이 있죠. 네. 온도가 높아질수록 포화 증기압이 높아지죠. 낮은 온도에 비해서 높은 온도일 때 수증기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래요.
얘가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도 얘처럼 바꿔 써볼 수가 있겠지. 바꿔 써볼게요. 이거 단위가 어떻게 돼? 얘는 수증기 질량이죠. 얘도 수증기 질량이죠. 얘는 진짜로 단위가 없죠. 네, 없어요. 진짜로. 자,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그죠? RV는 동일하게 RVT분의 TV NG 역시 얘도 물이라 그랬는데 RV T 자 기체상수 동일하게 이제 수증기의 기체상수예요. RV T분의 자 V인데 프레셔가 이제 뭐라고? 포화 상태니까 포화 증기압을 바꿔야 되겠지. 네. 포화 증기압. 이걸 이제 우리가 G를 척자로 이제 쓰고 있으니까 G를 우리가 이제 포화 증기에 대해서 항상 G 써왔지. 진짜 G 써왔죠. 포화 증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P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두 개 다 동일하고 PG하고 PV만 다르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된다고? PG분의 파이는 PG분의 PV 쓰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걸로 쓴 게 이제 이거죠. 자, 온도 T에서의 포화 증기압 분의 PV 이렇게 쓰는 거 눈에 들어오죠. 어쨌든 PG 포화 상태 포화 증기압. 그래서 테이블에서 지금까지 하듯이 찾으면 돼요. 뭐 25도실 때 PG가 얼마나 테이블에 있잖아. 내가 무슨 테이블 얘기하는지 아시죠? 다른 테이블 아니에요. 우리 맨날 보던 그 물표. 자, 그리고 파이는 P는 당연히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죠? 수증기가 하나도 없으면 제로일 거고 포화 상태는 1이겠죠. 자, 그리고 뭐 W가 됐든 P가 됐든 상대 습도가 됐든 절대 습도가 됐든 둘 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는 값이죠. 근데 두 개가 따로 놓은 값은 절대로 아니고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어떻게 연관을 시키면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냥 PV는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포화 증기압 대비 옆으로 0점 몇이다. 요거를 PV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PV는 PG, PV는 PG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모식되는 건 별로 불만 없으시죠? 네. PV 대신 PG를 넣은 거예요. 얘가 연결이 돼 있고 하나를 알면 다른 게 정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PG 값은 당연히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값이니까 잘 찾아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상대 습도, 절대 습도 뭐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는데 뭐 절대 습도라는 말보다는 습도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W 습도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좀 잘 해놓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까요? 자, 이제 모이스처라이즈예요. 습공기인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혼합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혼합물이니까 우리가 또
이 혼합물의 총 엔탈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할 거예요. 할 건데. 자, 이 습공기의 총 엔탈피는 HA 더하기 HV다. 동의하시죠? 응?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이네. 자, HA는 그러면 공공기의 총 엔탈피는 질량하고 스몰 h, 소문자 h 곱한 거 맞죠? A파는 역시 MV의 소문자 HV 동의하시죠? 네. 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문자 H가 나왔으니 우리가 소문자 H도 물어볼 수 있잖아.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이거 무슨 의미예요? 습공기의 뭐 단위 질량당 엔탈피죠. 단위 질량당 엔탈피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연력학 배우면서 어떻게 했어? 총 엔탈피를 총 질량으로 나누면 소문자 H가 된다. 그렇게 이제 배워왔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단히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데 지금 HVAC 분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연력학이나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저분들은 별도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총 엔탈피 H를 뭘로 나눴어요? 건공기 질량으로 나눈 걸 소문자 H로 정의했어요. 예.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자, 이 H는 건공기 단위 질량당 습공기의 엔탈피예요. 주인공은 습공기야. 근데 나누기 질량이 건공기야. 건공기 단위 질량당 습공기의 엔탈피. 건공기 단위 질량당 습공기의 엔탈피. 괜찮으시죠? 안 괜찮나? 예, 그렇게 정의가 돼 있다고. 정의했다고 쳐 일단. 이 동네만 그렇다고. 뭐 15단은 한정이야. HVAC 분야에서 그렇게 주로 쓴다고요. 그럼 단위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자, 원래 나누기 전에 총 엔탈피를 요걸로 나눴잖아요. 총 엔탈피는 단위가 그냥 킬로줄이죠. 나누기 mg가 아니라 MA. 자, MA는 질량을 우리가 킬로그램 드라이어라고 쓴다고 그랬죠. 건공기 질량. 요 단위로 이제 적어줘야 확실하게 의미가 남아있죠. 요 단위로 적어주세요. 자, 또 한번 해볼까? H를 MA로 나눠야 돼. 근데 H, 대문자 H가 MA, H, A, MV, H, V야. MA 얘는 없어지고 앞에는 HA가 되고 뒤에는 뭐가 돼요? MA분의 MV HV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HA 더하기 MA분의 MV. 자, 이게 뭐라 그랬더라? 습도비 절대습도 W HV 이렇게 된다 이게요. 그래서 H는 HA 더하기 WHV 하고 쓸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살짝 하나 더 약간 헷갈릴 듯 말 듯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나 더 쓰는데, 자, 요거를 HA 더하기 W, 자, HV가 있죠. 요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가지는 단위 질량당 엔탈피죠. 자, 그럼 요 값을 어디서 찾을 거냐? 어디서 찾을 거냐? 자, 물론 요것도 많이 헷갈리더라 사람들이. 여기에 뭐 물이 수증기가 적당히 들어있어. 포화 상태는 아니야. 적당히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상태이지? 이 수증기는 우리가 항상 물표에서 찾을 때 무슨 표에서 찾을 때 포화 상태야, 발효기야, 뭐야? 포화 액이야, 축액이야. 과열증기예요. 과열증기. 왜 과열이지? 과열이 포화 상태가 아니면 근데 기체면 과열밖에 더 있어요. 과열증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자세히 보겠다면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알 건데 자 과열증기예요. 기본적으로 과열증기인데 귀찮잖아 찾기가.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이 있지. 항상 뭐 액체든 뭐든 뭐 중요한 건 뭐다? 엔탈피의 값에 영향을 주면 중요한 거는 특히나 이게 이상기체라면 뭐가 중요하다? 압력이 중요해, 온도가 중요해. 온도만의 함수가 그랬잖아요, 그죠? 엔탈피는 온도만의 함수, 이상기체는. 그래서 같은 온도에 뭐 그냥 조금 더 무리한데 포화 증기의 엔탈피에서 값을 찾아가지고 그걸 쓸 거야. 이제 고민되지. 포화 증기 잘인데. 근데 뭐 별반 차이 안 나요. 예. 그래서 H백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얘를 같은 온도에 우리 이제 실내 온도 T 있잖아요. 같은 온도에 포화 증기의 엔탈피를 찾아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세츄레이티드 적어놓을게요. 같은 온도 T, 실내 온도 같은 온도 T에서 포화 증기 분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HA에다가 WHG 이렇게 해서 값을 이제 우리가 분사해서 계산을 한다. 단위는 여전히 킬로줄 퍼 킬로그램 A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스몰 h 값을 줬어. 지금 스몰 h가 값이 얼마야? 그러면 요 습공기의 총 엔탈피를 구하라라고 할 때 스몰 h에다가 다시 뭘 곱해줘야 이 습공기 전체의 엔탈피가 된다? MA다 이거죠. 이게 MA 단위 질량 단위 공공기 질량 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MA를 곱해야 원래 큰 H가 된다. 헷갈리지? 15단원 함정이라고 했어요. 15단원 함정. HVA에서 쓰는 테이블이나 뭐 차트나 이런 게 다 저렇게 돼 있어서 그래. 근데 저게 편해요. 자, 왜 편하냐?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HVAC 있죠. 건공기 단위 질량당 습공기 엔탈피를 정리하는데 이유는 자 우리가 요 공기를 이제 가열도 하고 냉각도 하죠. 가습도 하고 제습도 하죠. 자 가습을 하면 요 습공기의 질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제습을 하면 감소하죠. 자 여러분들은 뭔가를 정의할 때 분모를 내가 가습 제습하면 할 때 변하는 값으로 분모를 두고 싶어? 아니면 안 변하는 값으로 두고 싶어? 자, 잘 생각해봐. 전체 질량은 늘고 주는데 건공기 질량은 어때요? 건공기 질량은 변하지 않죠. 수증기량만 늘고 죽어요. 건공기량은 그대로 있어요. 자, 온도를 높이고 낮춰도 건공기 질량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죠. 자, 그래서 통상적인 우리의 공조장치에서 일어나는 뭐 온도 변화, 제습, 가습 해봤자 MA는 불변량이야. 그래서 이 MA로 나눠주면 훨씬 더 계산이 편리하고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중간에 이상하게 바뀌는 게. 실용적인 이유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예. 되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네. 예, 되게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몰 h가 ha 더하기 whg까지 얘기를 했고, 여기서 끝나느냐? 가정을 이제 더 이제 집어넣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보니까 그러면 ha하고 hg를 어디선가 찾아와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지? 네. 그럼 w 뭐 계산하면 h가 나오는데. HG는 이제 포화 상태, 포화 증기 엔탈피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쓰던 테이블에서 다 꼽는 거죠. 테이블에서 찾아오면 되고, 근데 찾기도 귀찮아.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 여기 테이블에 가면 뭐 온도 몇 도일 때 HG 얼마, 온도 몇 도일 때 HG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온도 있고 H 값 있으니까 두 개를 그냥 직선으로 피팅을 딱 해가지고 온도값만 넣으면 나오게 피팅을 할 수도 있잖아. 요거를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손들고 오를 수가 있지. 아니 뭐 엄청나게 데이터 많은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직선으로 피팅해가지고 잘 맞아요? 잘 안 맞지. 잘 안 맞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표는 되게 범위가 넓죠. 거의 뭐 어디부터 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무 옛날 얘기 많이 하면 헷갈리는데 보통 3중점에서 연계점까지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죠. 그거 전체를 피팅하면 되게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H덱에서 보는 온도 범위는 우리가 뭐 동력 사이클에서 보는 온도 범위하고 훨씬 다르죠. 동력 사이클은 뭐 물 가열하면 600도씨도 되고 뭐 이렇게 막 올라가지만 공기중화 냉동은 그냥 뭐 방해 난방을 뭐 300도씨까지 하나? 아니 괜히 뭐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그죠?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뭐 끼케야 뭐 영하 몇 도에서 뭐 40도, 50도 그 범위에서 움직이는 되게 짧은 구간이 온도 구간이에요. 그 정도면 뭐 직선으로 피팅해도 그렇게 문제 없겠죠. 그렇지 않나? 네. 자, 그래서 요게 있던 데이터를 피팅을 해가지고 식을 하나 이제 그냥 단순히 온도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1차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500.9 더하기 1.82t라는 식으로 만들어놨고, 요 t를 섭씨 그것도 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도씨로 해놨어요. 이날인즉슨 0도씨 0하고 집어넣으면 수증기의 엔탈피는 2500.9다. 요 얘기죠. 할 수 있지 이렇게. 네, 쉽게 이제 해놨어요. 쉽게 쓰라고. 찾아도 되고. 자, 기왕에 피팅을 얘도 섭씨 온도 T로 했으니 공기도 건공기죠. 건공기의 엔탈피도 그냥 섭씨의 식으로 바꿉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또 이제 공기표 보면 막 있잖아, 엄청 그지. 근데 그거 듣고 이렇게 이제 피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것도 그냥 저렇게 피팅했다 라고 하면 되겠으나 기왕 얘기 시작한 거, 예, 이렇게 이제 좀 써볼게요. 자, 건공기의 엔탈피의 변화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동의하시죠? 건공기의 엔탈피 변화는 정확히는 온도변을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 온도를 0도씨에서 내가 원하는 뭐 T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건공기의 엔탈피가 이제 0도씨일 때부터 T일 때까지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써보면 이거 되게 별거 아닌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HA T CPA T-2 0도씨죠. T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그 CPA의 T하고 쓸 수 있겠죠. 0도씨 0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0도씨에서의 엔탈피 값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더해주면 이제 또 5도에서 엔탈피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0도씨에서의 건공기 엔탈피를 내가 내 맘대로 제로라고 두고 싶은 거야. 그럼 뭐예요? 0도씨의 건공기 엔탈피 제로라는 걸 내가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은 거지. 네. 거기로부터의 값의 차이를 온도 T에서의 값을 정의를 한 거예요. 자, H백 분야는 자기들만의 룰이야. 근데 얘들 어떻게 했어? 그냥 0도씨 때 건공기 엔탈피를 제로라고 세팅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CPT만 나왔죠. 1.005 kJ/kg이라는 도시의 T는 섭씨, 셀시우스 0 넣으면 그냥 얘는 0, 10 넣으면 저거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하라고? 딴 데가 가지 말고 여기서만. 자, 그렇게 해서 온도 T에서 HA와 HG를 그냥 구할 수 있죠. T만 넣으면 되죠. 구한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른 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마음대로 하면 돼.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뭐 차트고 뭐고 다 그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뭐 기억을 좀 하시고 대단히 빠르게 밑에 있는 exercise 15-1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줬어요. 뭐 P가 25도, P가 100kPa, 상대 습도 0.75.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P 이거는 다 여기 있는 이제 습공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온도계 기압기로 재는 값이에요. 책에 뭐 그대로 있는 문제라 뭐 안 적어도 아무 상관없는 되는데 지우고 갈게요. 성적 확인하러 갈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 슬라이드에 안 써놓긴 했는데 문제에 추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방이 공간의 크기가 553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방의 최적이 75kg 이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G는 그냥 25도씨 포화전 기압이죠. 네. 이건 어떻게? 테이블에서 찾는 거. 예, 25도씨 포화전 기압을 찾아서 제가 바로 적을게요. 3.16. 바로 적으면 되고. 다행히도 PV는 우리가 정의로부터 이 PG에다가 상대 속도를 곱하면 PV가 된다. 놀랍게도 바로 앞 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네. 예. 놀랍죠? 예. 그래서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75. 책에 있는 거라 자세하게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뭐 저는 같아요. 그래서 2.38. 미미한 압력이 있습니다. 자, PA. 심플하지만 자, PA. 공공기 압력은 우리가 전체 압력에서 대입 압력을 빼면 됩니다. 전체 압력이 100하고 주어져 있다. 따라서 PA는 97.6.
이렇게 이제 구해지고요.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W 습도비 절대 습도비를 구하라.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W의 식이 있어요. PV를 알면 W가 바로 계산이 되죠. 뭘 써도 상관이 없죠.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걸 쓰면 PA분의 PV 0.6B PA분의 PV PA PV PA PV 계산했다는 걸 칠게요. 0.015 쓰고 단위 W의 원래 단위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킬로그램 워터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단위를 반드시 적어줘요. 이제 되게 실제적인 값인데 1kg 건고기가 있을 때 습도가 75%면 거기에 수증기가 얼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0.0152kg 있다는 얘기예요. 1kg 공기 통상적인 상황에서 보통 공기의 밀도가 한 1.2kg/m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1kg의 공기라고 하면 여기 1입방메타 1세제곱미터 조금 안 되는 부피입니다. 그 안에 수증기가 0.0152kg 정도 있는 게 되게 현실적인 숫자죠. 근데 숫자가 좀 작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이렇게도 이제 더 많이 쓰는데, 자, 킬로그램 워터니까 0.0152니 이걸 3칸 옮기면 그람이 되죠. 네. 그래서 그람 된 워터에 킬로그램 에어 단위도 되게 작습니다. 15.2g 있는 거예요. 1입방메타 정도. 요만큼 들었죠. 단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람, 킬로그램 잘못 왔다 갔다 하다가 계산이 다 망가지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H를 뭐라고 그랬어요? H. 자, H는 아까 얘기할 때 건공기 단위 질량당 습공기의 엔탈피를 그랬습니다만 그건 그거고. 자,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됐었어요? HA 더하기 WHG를 하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자, HA 뭐라고 그랬어요? 1.005 kJ/kg의 HC의 P 이렇게 되어있죠? 25도씩 적어볼까? 그대로 한번 적어봐야지. 요거에 P가 25도씩 더하기. 와, 단위를 이제 다 적으려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지울게요. 이게 이제 HA 부분이에요. HA. 와, W가 조금 전에 지웠지만 0.0152 kg 워터 kg 에어. 이게 W. 그 다음에 HG. 자, HG는 테이블에서 찾아도 되지만 요걸 써도 된다고 그랬죠. 요거 1.82 25 좀 써놓고 단위를 잘 적어줘야 되죠. HG 킬로 줄터 킬로그램 워터 HG 포화 증기 엔탈피니까 단위를 킬로그램 워터라고 물이라고 적어줬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63.8 단위도 적어야죠. 자, 단위가 뭘까? 여기서 단위가 뭐가 나와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요. 도시에 도시 지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가 나와야겠지. 킬로줄 퍼 건공기 단위 증가니까 킬로그램이에요가 나와야 되겠죠. 예, 뒷부분도 단위가 맞아야 되죠. 잘 보세요. 킬로그램 퍼예요. 나누기 워터니까 지워지고 또 킬로그램 얘가 나옵니다. 예, 단위 확인해보세요. 단위를 적으라는 이유는 내가 안 헷갈리려고 그러는 거야. 예. 책에 다 있어요. 예. 그렇게 됐고, 자 마지막으로 MA하고 MV를 구하래. MAMV. 자, MAMV는 아까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살짝 봤어요. 자, MA는 PV분의 PV는 MRT고요. M은 RT분의 PV. RA PV분의 P.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겠지?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공기의 기체상수 이런 건 다 찾아서 지금 PA 앞에다 구했습니다. 다 구했어요. 다 아는 값이 다 주어졌고 계산하면 돼요. MA 계산 가능해요. 이게 이제 엑서사이즈 15.1이고요. 15-1이고요. 이게 뭐 간단한 예제로 한번 시작을 해봤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불러보고 있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